저번 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추세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 작년 말부터 상승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계속 지지받고 움직였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항상 주식을 할 때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올 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날이 바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가부터 이 상승 추세선을 갭으로 이탈을 했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상승 추세선을 지키면서 움직였는데 이 추세선을 갭으로 이탈하니까 4%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거고요. 상승 추세선을 강력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의 힘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인 하락의 목표치는 이 하락 N자 형태로 빠질 가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락은 향후에 더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극심한 차별화 장세였죠.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부 종목들만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외를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극심한 차별화가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새롭게 재편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 기간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장기간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패턴을 만들면서 주도 섹터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움직이다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나서는 지수는 하락이 나왔죠. 이 당시에도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졌었죠. 2차 전지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시장이었고요. 2023년도 7월 말에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이 상승 추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조정이 나왔었고요. 이 조정받는 구간 동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새롭게 주도주가 되었고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 전선전력 설비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이런 섹터였습니다. 바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시장은 새롭게 재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소외받았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었고요. 삼각 수렴 형태로 수렴을 하다가 이날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장기간 소외받으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수렴을 하면서 새롭게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이 비보존 제약도 보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수렴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역시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재편되면서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 하락을 이끄는 종목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올렸던 종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대장주인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고점에서 패턴을 만들면서 이 패턴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크게 나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많이 빠지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많이 올랐던 이 화장품주 대장주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에서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은 올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는 구간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고점에서 하락폭이 커졌을 때 낙폭과대로 인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 두 가지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향후에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관련주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서 오랜 기간 짓눌려 왔습니다. 그동안 호재 뉴스는 하나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악재만 나오면서 주가가 짓눌려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은 하락의 강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수렴을 하다가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게 되면은 새로운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 앞전의 흐름처럼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지수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러한 섹터들이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다가 새롭게 시장이 재편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작년 말부터 급등이 나온 것처럼 새롭게 주도 섹터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이탈된 상승 추세선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을 기회로 해서 새롭게 향후의 주도 섹터를 잘 찾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보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녹십자처럼 장기간 소외받았던 종목이 수렴하면서 상방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낙폭과대 제약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간 소외받으면서 오르지 못했던 건설주들, 역시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방향성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장기간 소외받았던 제약주, 장기간 소외받았던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하락폭이 제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때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들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 초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목들 고점에 물려서 작년 2차전지 관련주처럼 똑같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자리이고요.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새롭게 주도 섹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후보 섹터가 바로 2차전지 관련주, 장기간 소외받았던 제약주, 장기간 소외받았던 건설주, 이런 섹터들이 후보 종목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계속 향후의 흐름을 관찰을 하면서 이쪽 섹터들 또는 다른 섹터들이 새롭게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일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